가장 핵심, 정말 실전에서 필요한 것만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되고, 그걸 따라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사업자 등록증하고 통신판매업 개설, 그리고 쿠팡하고 네이버 가입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예요. 서두에는 쿠팡하고 네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직장인으로서 부업으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시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전부 쿠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쿠팡을 들어가시기 전에 우선은 네이버 웨이를 설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이버 웨이에는 이런 시크릿 창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크릿 창. 시크릿 창이 뭐냐면 어떤 것도 관여받지 않는 그런 모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쿠팡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제품을 클릭을 하면 그 제품이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제가 검색을 하고 나서도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 쿠팡 사이트를 보여드릴 때 판매자 입장에서 어떤 거를 많이 이제 생각해서 보셔야 되냐면, 그 카테고리별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제품이 잘 팔리는 제품부터 순위에 쭉 나오는데, 시크릿 모드로 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조금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쿠팡에서 제가 수건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이건 지금 시크릿 모드네요. 제가 쿠팡에서 수건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수건. 그럼 이제 수건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잘 팔리는 거 위주로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좀 문제점이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서 어떤 거를 이렇게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고 제가 코튼 리빙, 이거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코튼 리빙, 이 수건이요. 이 수건 클릭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바로는 안 나오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거든요. 쿠팡 사이트 가서 수건을 검색했을 때 아마 이 제품이 제일 위 상위에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지금 제가 바로 이거를 껐다가 켜서 이런 건데, 이 제품이 이렇게 상위에 올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왜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물건을 판매하기 전에 이런 카테고리로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상위에 올라가 있는 순서대로 올라가 있는 게 판매가 잘 된 순위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판매량 순으로 하면 이렇게 판매가 잘 된 순위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거를 클릭을 하면 그 제품이 여기 상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는 오해를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제품이 판매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시크릿 모드를 키시고 그 다음에 쿠팡에 들어가셔서 다시 수건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순위가요. 이게 거의 통상적으로 잘 팔리는 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되시겠지만, 제가 막 소싱한 제품이 최대한 여기 상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상위에 올라가 있어야지 판매량이 많다라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올리는 작업들을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우선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시크릿 모드로 해서 쿠팡을 검색한 다음에 쿠팡에서 이제 어떤 제품을 키워드를 넣었을 때 나오는 순위가 그나마 진짜 순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쿠팡이 그래서 약간 네이버랑 좀 달라요. 판매 방식이. 스마트 스토어에 예를 들면 수건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쇼핑의 순위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PC가 있고 모바일이 있는데 이렇게 순위가 나와요. PC 순위와 모바일 순위는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순위들은 보시면은 구매 건수가 2만 개가 넘고, 그 다음에 리뷰가 2,800개, 2,400개, 구매 건수 15,000개, 3,000개, 한마디로 잘 팔리는 제품들 위주로 수건이란 키워드를 쳤을 때 잘 팔리는 제품들 순위로 나와요. 근데 이 순위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등록 일수를 한번 볼게요. 광고, 이거는 지금 광고가 이건 광고네요. 이 세 개는 광고예요. 광고 빼고 4개 광고죠. 광고 빼고, 이건 2019년 11월,
이건 2019년 8월, 이건 2018년 12월, 이건 그나마 2년 전이네요. 이건 1년 전이고, 이거는 2019년 12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위에 올라가면, 상위에 올라갈 정도로 제품 품질도 좋고 상위에 한번 올라가면 떨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가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옛날에 처음에 이제 상품 올려서 판매한 사람들은 되게 좋겠죠. 좋은데, 저희같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여기 상품을 올리잖아요. 올리면 아마 여기 페이지에 아예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네이버는 철저하게 이런 순위,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순위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거의 보통 구매 건수나 리뷰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 스마트 스토어로 하기에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쿠팡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쿠팡 같은 경우는 뭐냐면, 리뷰가 없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리뷰가 없는 제품들도 여기 상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공평하게 쿠팡은 처음에 다 기회를 주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지금 리뷰가 7개밖에 안 되는데도 여기 아무튼 1페이지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네이버였다면 이런 제품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쿠팡은 처음에 어떤 거든 기회를 줍니다. 광고를 돌려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요, 판매량을 조금 올려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쿠팡은 내가 처음에 상품을 등록하더라도 랜덤으로 롤링 시스템이기 때문에 광고도 롤링으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초보 판매자가 처음 올린 제품에 대해서 상위에 올려준다는 얘기죠. 계속 올려주는 건 아니고 판매가 떨어지면 다시 제자리겠지만 어찌됐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는 기회를 주지 않죠. 그래서 초보자가 하기에 네이버는 어렵고 쿠팡은 그나마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쿠팡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쿠팡의 이제 기본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드렸죠. 그리고 쿠팡에서는 판매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로켓 배송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주황색의 판매자 로켓,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윙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판매 방식이. 이걸 제가 표로 잠깐 보여드리면요, 로켓 배송은 쿠팡하고 B2B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쿠팡하고 계약하면 쿠팡에서 발주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희 제품을 쿠팡 창고, 물류 창고에 보내면 쿠팡에서 알아서 고객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물론 판매 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쿠팡에서 만들어주고, 재고 부담도 쿠팡에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판매도 쿠팡에서 하죠. 한마디로 저는 고객들한테 마케팅 하는 거는 별로 없고,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런 사진 같은 거나,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런 상세 페이지는 제가 만들어서 주는 건 맞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광고 돌리는 것도 제가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어찌됐건 여기서 판매되는 이런 재고들은요, 제가 고객한테 직접 택배를 보내지 않고 쿠팡한테 직접 물건을 대량으로 보내주는, 쿠팡에서 알아서 보내는 방식이다. 근데 그 배송 방식이 일반 택배가 아니고 로켓으로 배송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로켓 배송을 저는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걸로도 매출을 꽤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로켓이라는 게 있어요. 판매자 로켓은 뭐냐면, 쿠팡 같은 경우에 지금 도입하는 방식이요, 미국의 아마존 방식을 지금 차용하고 있거든요. 그 물류 시스템 3PL에 지금 굉장히 많은 힘을 두고 있는데,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쿠팡도 전국의 물류를 지금 딱 잡고 있는데, 이거를 로켓으로 배송할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여기 로켓 배송은 자기네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만, 판매자 로켓은 제가 쿠팡 물류 창고만 이용하고, 이런 물류 보관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이제 입금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물건 역시도 배송만 로켓으로 나가는 거고, 그 재고 관리에 대한 부담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교를 해놨죠. 제가 직접 고객한테 팔지만 그 물류 방식이 로켓 방식이어서 굉장히 빠르게 고객한테 하루 만에 배송이 되고, 그 다음에 재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담하는 거고요. 제 재고예요. 제 재고고, 안 팔리면 제가 다시 회수해 와야 돼요. 그리고 쿠팡 물류 창고를 이용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윙이라는 건데, 윙은 뭐냐면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판매 방식이에요. 택배를 고객한테 직접 보내는 방식,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배송이 가장 늦고,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 순위 차이가 있어요. 순위 차이가 어떤 거냐면,
노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가져가 사입한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입한 물건을 빨리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에 많이 노출시켜줘요. 그래서 노켓 배송이 거의 대부분이 상위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판매자 노켓은 이제 제 물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켓 배송보다는 좀 뒤로 좀 빼죠. 노켓 배송을 더 우선시해주고 판매자 노켓은 약간 뒤로 빼는 거고, 뒤로 뺀다는 게 뭐냐면 쿠팡에서 노켓 배송을 좀 더 위에 상위에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일반 판매는 쿠팡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고, 별로 쿠팡하고 크게 이 판매에 대해서는 뭐 잘 팔든 못 팔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만 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켓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물건을 사입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힘을 주는 거고, 판매자 노켓은 이 플랫폼 수수료, 쿠팡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물류비를 가져가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잘 챙겨주는 거고요. 이거는 뭐 물류도 이용하는 건 아니고 그냥 쿠팡 플랫폼 수수료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네한테 크게 이득이 없어서 그런지 상위 노출에 있어서 제일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판매 방식은 크게 노켓 배송, 판매자 노켓, 이렇게 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사업자만 있으면, 그러니까 간이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노켓 배송에 입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자 노켓과 윙은 간이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무조건 일반 사업자를 통해서 이 세 개를 다 가입해서 등록해가지고 상품을 새 형태로 같이 다 팔아야 된다. 이게 쿠팡이 있어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쿠팡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아셨고요. 사실 나머지는 그 쿠팡 플랫폼에서 온라인 문의하기의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쿠팡 노켓이 있고 그 다음에 쿠팡 판매자 노켓과 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켓이 있고 판매자 노켓이 있고 윙이 있다. 근데 여기 플랫폼이 노켓 배송 플랫폼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자 노켓 윙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하나는 이 서플라이 허브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에 가입해서 물건을 제한을 하거든요. 쿠팡이 제한을 해서 쿠팡에서 승인이 내려지면 판매가 가능한데, 그 방식은 이제 노켓 배송 방식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쿠팡 위명의 판매자 로그인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여기 판매자 노켓과 윙 판매를 둘 다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온라인 문의하기가 있어요. 온라인 문의하기 들어가면요, 여기 이제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내용이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면 윙, 판매 관리 시스템 윙이란 무엇인가라고 쳤을 때 여기 내용이 쭉 설명되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뉴얼을 저는 약간 부딪히면서 하는 스타일이어서 물건을 우선 올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는 스타일이에요. 쿠팡 자체적으로도 그 판매자를 위해서 이런 교육 같은 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시간 내실 때 보시면 좋아요. 이런 걸 보시고 하시는 게 아무것도 안 보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니까, 어찌됐건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모든 내용에는 가장 핵심, 정말 실전에서 필요한 것만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되고, 그걸 따라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판매 관리 시스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서 도입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소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제 소싱 좀 막막하시죠? 어떤 제품을 소싱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 종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강아지를 키운다, 내가 강아지를 되게 좋아한다, 그러면 강아지 관련 용품들부터 소싱하시면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시면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것저것 등록해서 하나가 딱 걸려서 잘 되면 그걸 이제 파는 거죠. 어차피 저희가 처음부터 판매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건을 구매하는 거에는 익숙하지만 판매에 대해서는 이제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판매로 전환되는 마인드와 이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나마 좀 쉽게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거에 좀 관심이 있으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저는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네이버에 아이템 스카우트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이템 발굴, 키워드 분석이 있어요. 그럼 아이템 발굴을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카테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기도 하고 3가지로 되어 있기도 하고, 카테고리가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세부, 세세부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카테고리는 네이버 쇼핑에 있는
카테고리를 가져온 겁니다. 이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그 사이트에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거 수건에 맞춰서 카테고리 검색한 건데, 수건 쳐보시면 생활건강, 욕실용품, 수건타월, 세면타월, 생활건강, 욕실용품, 수건타월, 세면 똑같죠.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키워드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저는 약간 요즘에 저는 좀 홈인테리어 쪽 많이 소싱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좋아하는 거나 아니면 어떤 거를 팔고 싶어 하시면 그거를 여기 검색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 수건이라고 했는데 뻥튀기라고 했을 때 뻥튀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식품, 과자, 베이커리, 팝콘, 강냉이.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그거를 검색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식품, 과자, 베이커리, 그 다음에 팝콘, 강냉이류,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이거는 이제 팝콘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씩 들어가 보면서 뭔가 이 뻥튀기만의 강냉이에서 뭔가 새로운 키워드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키워드부터 저는 좀 찾아보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수건에 좀 요즘 꽂혀가지고 수건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건 수건, 제가 만약 수건 찾는다고 치면 여기서 수건을 검색해서 생활건강, 욕실용품, 수건타월, 세면타월을 다시 생활건강, 욕실용품, 수건타월, 세면타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이제 검색할 때 이거 사실 사이트 무료거든요. 회원가입하시면 무료인데 3개월간은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11월, 12월, 1 이렇게 3개월 할게요. 그리고 검색을 하고, 그러니까 조회를 하고 보시면은 총 검색 수를 이렇게 쭉 내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수건에 관심 있다. 그러면 수건을 이렇게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카테고리별로 찾아가지고 검색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건하고 관련된 세면타월, 수건하고 관련된 키워드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하나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답례품은 뭐 크게 뭐 그런 거 아니니까 테클라가 뭐죠?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봐요. 아, 이게 뭔가 수건 브랜드 이름이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B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쪽에 많이 붙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건 브랜드가 아니니까 호텔 수건 보실 때 이런 것도 같이 보세요. 여기 지금 네이버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간 매출 이런 게 이제 몇 억 이상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큰 거거든요. 그리고 검색 수도 2만이 넘어가니까 호텔 수건이 그렇지만 수건은 더 넘겠죠. 이렇게 71,500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호텔 수건이 어찌됐건 어떤 시장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이거를 3년으로 보면은 여름에 한번 피크 치고 쭉 떨어졌는데 어찌됐건 거의 유사한 시기네요. 거의 1년간 이제 검색수가 유사하다라는 건 그만큼 좀 안정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호텔 수건, 뭐 수피마 수건. 이건 약간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보니까 잠깐 반짝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호텔 수건 쪽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쭉 있는데. 그럼 여기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뭘 하냐? 내가 좋아하는 키워드, 내가 좋아하는 제품의 키워드를 검색하고 여기 있는 시장을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좀 꽂힌 게 호텔 수건에 좀 꽂혔거든요. 여기서 호텔 수건 꽂혔는데 이렇게 쭉 보면은 호텔 수건으로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리뷰가 이렇게 10,000개가 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리뷰가 이렇게 있잖아요. 리뷰가 있고 여기서 최신 순으로 보면 이 리뷰 하나가 달리는데 10개 정도의 판매가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평균치예요. 이렇다고 해서 리뷰 1개 달렸다고 10개가 팔렸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판매한 것들을 봤을 때 10개 정도 팔리면 리뷰 하나를 달더라고요, 사람들이. 여기서 그 기준을 적용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그러니까 15개. 그러니까
19일에 15개예요. 오늘인데. 그러면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저께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아, 이게 끝이 없네요. 이거 이런 거 한 300개 이상 하루에 수건으로 300개, 400개씩 팔리는 거예요. 이 제품은. 지금 그런 것들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건이라는 시장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수건은 저희가 목욕할 때도 쓰고 꼭 필요한 제품이잖아요. 뭐 세수할 때도 쓰고 목욕할 때도 쓰고 그리고 찜질방에도 있고 미용실에도 필요하고 그런 수건이죠. 근데 호텔 수건의 가격을 봤더니 10개 기준,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물건을 올리기 전에 몇 개가 많이 나갔냐, 몇 개가 주로 팔렸냐. 그러니까 10개가 좀 많이 팔렸어요. 10개짜리가 많이 팔렸죠. 15개도 뭐 나쁘지 않고 통상적으로 10개가 많이 팔린 거예요. 10개가 5개짜리도 있는데 리뷰가 적네요. 10개 10개가 통상적으로 많이 팔리는 숫자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10개 정도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개당 가격이 지금 호텔 수건이 4,000원대예요. 4,000원 초반, 4,000원대, 4,000원대. 이건 좀 싼 거네요. 4,000원대가 수건 가격이네요. 호텔 수건 기준으로. 이거는 약간 이런 시장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개당 가격을 보고 있거든요. 개당 가격을 보고 있는데 호텔 수건 같은 경우에는 뭔가 호텔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런 걸로 했을 때는 약간 가격이 4,000원대인 게 많거든요. 근데 호텔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일반 수건 같은 거는 2,000원대로도 지금 형성을 하는 것 같아요. 2,000원대, 3,000원대도 있지만 2,000원대. 그럼 여기 좀 갭 차이가 이렇게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일반 수건인 경우에는 여기 호텔이라는 이름만 붙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애매하죠. 호텔 수건이라는 게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뭔가 고급스러움을 이용해가지고 4,000원대에 개당 4,000원대에서도 잘 팔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 몇천 원 정도의 갭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저희한테는 좀 기회일 수 있는 게 이런 키워드에 따라서 가격을 저희가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컵이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유리컵, 이게 지금 유리컵인데 이게 개당 지금 1,140원이잖아요. 이 컵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물을 담으니까 그냥 물컵이 되는 거죠. 물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물을 담으니까 물컵이 되는 거예요. 개당 1,378원이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위스키를 담았어요. 위스키 컵, 위스키 잔. 물론 이런 것만 위스키 잔은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위스키 잔이고, 이런 거 보면요, 가격이요, 개당 4,700원이에요. 이런 거는 좀 싼 편이네. 이런 건 좀 싼 편인데, 어찌됐건, 약간 물컵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냥 물컵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위스키 담으면 위스키컵 되는 거예요. 위스키라는 말 써가지고. 왜냐면, 물컵과 위스키컵의, 그러니까 플라스틱 물컵이 아닌 이상, 물컵과 위스키컵의 경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스키컵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가격이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죠. 아까는 뭐 개당 5,000원, 위스키컵이 뭐 예를 들면 개당 3,000원, 이거는 10,000원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데 예를 들면 이것도 뭐 3,000원인데 3,000원대라고 치면 아까 전에 물컵은 1,000원대였잖아요. 그러니까 3배가 이런 키워드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수건도 그냥 수건인 경우에는 개당 2,000원대도 있고 1,000원대도 있어요. 근데 호텔 수건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이게 지금 4,000원대까지 가는 거죠. 4,000원대까지 가도 판매가 결코 밀리지 않죠. 왜냐면 지금 이게 아까 전에 제가 39,242개의 리뷰 달린 것들 하루에 3,400개, 4,500개가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뷰 한 개당 10개 판매되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착안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본격적으로 공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수건이 종류가 또 여러 개가 있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아까 키워드를 다 안 봤지만 제가 이 키워드 수건을 조사하면서
미용 타월도 있었고요. 미용 타월도 있었어요. 핸드 타월, 미용 타월, 뭐 샤워 타월, 타월도 있고 타올도 있고 뭐 되게 많더라고요. 종류가. 먼지 없는 수건도 있고요. 이런 거를 쭉 찾다 보면 여기에만 해당되는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게 어떤 건지를 쭉 보면서 공부를 하면 이 카테고리 하나 가지고도 소싱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물건을 매일 하루에 그냥 무식하게 뭐 30개, 50개, 10개를 매일 올려도 되거든요. 매일 올려서 쿠팡에서 내놓아보고 테스트를 해서 판매가 되는지 확인해보고 판매가 되면 그걸 집중적으로 파고 이런 방식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또 옛날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등록하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는 직장 다니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카테고리 분석하는 거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오래 걸리겠지만 처음에는 뭐 당연하죠. 당연히 오래 걸리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게 되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크게 욕심내지 않으시고 한 카테고리만 공부하는 거예요. 한 카테고리만 이렇게 쭉 저처럼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이템 발굴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키워드 분석에 호텔 수건 아까 전에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 찾아보고 여기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호텔 수건 연관 키워드가 어떤 게 있고 뭐 이런 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판매가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쿠팡에서 또 검색을 하잖아요. 쿠팡에서 아까 제가 시크릿 모드로 검색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시크릿 모드에서 호텔 수건과 수건 뭔가 키워드 하나 넣는 것 차이로 가격이 몇천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갭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미용 타월 같은 것도 있다. 이 시장에 호텔 수건도 있고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은 판단이 됐다면 저는 이제 수건을 소싱하러 갈 거예요. 다음은 지금부터는 어디서 소싱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소싱을 키워드도 찾고 제가 어떤 걸 소싱해야 되는지까지는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이 제품을 소싱해야 되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도매 사이트를 이렇게 검색하면 되거든요. 도매 사이트. 그럼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걸 한번 눌러보면 도매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데를 쭉 가입을 해서 수건을 검색해 보는 거예요. 이런 데를 쭉 가입해서 수건을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수건 도매 사이트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건 도매 판촉 기업이 있죠. 수건 도매 판촉 기업, 수건 도매 마트가 있죠. 비치 타올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수건 도매 마트를 들어가서 여기 수건 검색하고 있는지 보고 수건, 세면 타월 있는지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회원 가입한 다음에 이 세면 타월을 소싱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 평화시장 타월 여기 들어가서 평화시장 타월 특가 상품 같은 거 혹시 수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봐도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도매 사이트가 가격이 결코 싸진 않아요. 왜냐면은 도매 사이트는 도매 사이트 마진을 또 가져가잖아요. 사실 쿠팡의 AI가 항상 최저가를 따라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로켓 배송은 항상 최저가를 따라가요. 그래서 다른 마켓에 이 동일한 제품 올라갔을 때 그 제품의 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수건이 다른 사이트에서 어떤 할인을 해서 최저가가 됐다고 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라가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쿠팡은 진짜 싼 것들만 있는 거예요. 싼 것들만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떼서 여기다 올렸을 때 마진을 먹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진을 먹기가.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컵과 그 다음에 위스키 잔, 그러니까 물컵과 위스키 잔의 비교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잠깐 샜는데 도매 사이트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까 전에 그 도매 사이트 중에서 온 채널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도매국이랑 다 똑같은 사이트인데 제가 예전에 이용을 했던 사이트여서 여긴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로 우선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수건 검색해 볼게요. 수건.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검색하면서 어떤 걸 보고 있냐면요. 이 수건의 가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아까 전에 통상적으로 10장이 많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개당 4,280원인데 제가 도매 업체한테 이 가격에 받아오면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제 마진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매 가격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를 들면 이게 29,680원인데 택배비도 3,000원 분명히 붙거든요. 그러면 33,000원이에요. 33,000원이면 5장이면 하나당 거의 6,000원이니까 이런 거는 팔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긴 좀 없어. 여기 없으면 이런 데서도 혹시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수건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고, 실시간 판매 순위, 어제 잘 팔린 순위, 이런데 만약에 내가 검색했던 게 잘 안 나오잖아요. 수건이라고 했는데 뭔가 나오긴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랑 좀 안 맞는다. 그러면요, 아까 아이템 스카우트에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몇 개 써서 검색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호텔 수건인데 이런 수건 같은 경우에는 타월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타월. 그래서 타월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수건 10장이라고 검색해도 되고요. 쭉 보다 보면 다 비싸요. 비싸요. 다 비싸. 근데 뭐가 있네요. 이게 뭐가 있어요. 10장인데 11,200원이고 얼추 수건인데 약간 호텔 수건 이름 붙여도 될 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여기 딱 보니까. 약간 이런 거. 극세사 타월이네. 극세사 타월. 근데 10장이 11,200원이면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은 한 장이 그러면 1,000원대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지금 얘네들 마진 4,000원대라고 해도, 그러니까 얘가 하나에 4,000원이니까 내가 이거 1,000원이고 뭐 이것저것 마진 붙여가지고 할만한 거죠. 이런 아이템을 찾는 겁니다. 이런 아이템.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10장이 11,2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비자가는 안 보셔도 되고요. 여기 택배비가 3,000원이에요. 택배비 거의 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마진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쿠팡 기준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다가 우선은 공급가를 넣으시면 돼요. 한국 물건 공급가가 여기가 지금 11,200원이잖아요. 택배비가 3,000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금액이 이렇게 되고, 판매가를 제가 정해야 되거든요. 판매가를. 근데 판매가는 통상적으로 이 개당 개수를 봤을 때, 개당 금액을 봤을 때 4,000원대도 있고 3,000원대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수건이 지금 이걸 들어가 보니까 뭔가 이 정도의 고급진 수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소싱한 수건은 뭔가 이 정도의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퀄리티는. 그래도 얼추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수건인 거죠.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얼추 따라 하지만 이 정도의 퀄리티는 아닌 뭐 그런 정도 수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4,000원대는 좀 받기에는 내가 좀 그렇고, 여기 3,000원대가 있고 2,000원대도 있으니까 저는 우선은 도매에서 물건을 받아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3,000원대로 할게요. 한 3,500원으로 할게요. 3,500원. 그러면 10개니까 판매가가 35,000원이죠. 10장이니까. 그러면은 10개에 35,000원. 10개 3만원. 잠깐만, 3만원? 예를 들면 31,000원. 이 정도도 괜찮네. 31,000원도. 3만원. 10개 29,000원? 10개 29,900원? 이것도 괜찮네요. 제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했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수건이라고 했을 때, 호텔 수건이라고 할게요. 호텔 수건. 호텔 수건으로 저는 갈 거니까. 그러면은 10개가 42,800원인 거예요. 42,800원. 4만원이 다 넘죠. 4만원이 넘어요. 넘는데 제가 29,900원에 팔면 엄청나게, 지금 뭐 여기 29,710원, 이것도 지금 10,000개 넘죠. 29,900원에 팔면 제가 마진을 6,000원대를 가져가거든요. 20%나. 근데 여기서 세금도 다 뺀 거고요. 부가세도 없으면은 마진을 이제 23%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격 경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29,900원에 해도 될 것 같아요. 29,900원. 그럼 이런 제품을 이제 소싱까지 된 거고, 이거를 이제 가서 팔면 됩니다. 다시 설명을 한번 쭉 제가 정리해서 드리면요.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 키워드를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서 검색을 해봐요. 검색을 하면 아이템 스카우트에 쭉 키워드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의 특성에 맞는 키워드들이 쭉 있을 거예요. 제가 모르는 거. 예를 들면 수건을 제가 했을 때는 호텔 수건도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안 보여드렸지만 쭉 내려다 보니까 제가 습식 타월도 봤었어요. 습식 타월. 그러니까 수건도 있고 타월도 있고 타월도 있고 그리고 습식 수건도 있고 스포츠 타월도 있고 그 다음에 미용 타월도 있고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물론 그 제품의 특성이 아예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것조차도 다 소싱 포인트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이 일반 수건 같은 건데 그게 이제 호텔 수건이라고 얘기해도 호텔 수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호텔 수건 정도로 또 올려서 받으면서도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소싱을 하는 거죠. 키워드까지 다 찾았어요. 그러면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소싱을 하는 건데 도매 사이트는 구글에 제가 지금 수건을 하면 수건 도매 사이트 아니면 그냥 도매 사이트 치시면 도매 사이트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럼 거기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제가 원하는 수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제품을 검색을 하시면 그 제품이 쭉 나오겠죠.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게 잘 안 나온다고 하시면 아까 제가 그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찾았던 그런 키워드들을 계속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수건이 안 나온다? 그럼 타월로 검색해보고 뭐 수건 10장으로도 검색해보고 타월 10장으로도 검색해보고 그래서 찾은 게 아까 한 아이템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도매 사이트에 마진을 주고도 가격이 괜찮았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계산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드린 그 마진 계산기를 통해서 이 마진이 남는지 안 남는지를 판단하시는 거고 판매가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 호텔 수건이라는 거를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개당 가격이 그 판매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가 판매가를 계산해서 넣으시는 거죠. 역산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 수건이 10개가 많이 팔리는데 개당 4,000원대예요. 4,000원대고 4,000원대인데 10개가 많이 팔린다. 그러면 나는 이 정도의 약간의 퀄리티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호텔 수건이라고 얘기하면서 3만원대나 2만원 후반까지도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쿠팡에 직접 상품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의 상품 등록, 그 다음에 리뷰, 그리고 마지막에 광고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 시리즈를 끝까지 처음부터 쭉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 한번 해보세요. 따라 해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